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결정과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대기 산업과학부 기자 그리고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마 좀 했는데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일본이 되돌아나갈 수 있는 마지막 황금다리를 태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물론 이전에 이제 많은 일본 내 보도로 오늘 결정이 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에서 오늘 결정할 거라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전 10시까지만 해도 설마 이게 나겠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10시 좀 지난 10시 15분경에 일본 가기에서 백색 국가를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일본 쪽에서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의 근거로 든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네, 백색 국가 제외의 근거로 든 것들은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 가장 자세히 나온 것이 지난 7월 12일 날 있었던 이제 실무협의에서 일본 측이 밝힌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수출 통제 관리에 좀 문제가 있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동안 화이트 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던 주요 요인이 우리나라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를 잘하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일본이 문제 삼은 것은 그중에서 캐치홀 통제라고 합니다. 이 비전략물자 중에서도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물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발전기라든지 또 이제 진공 펌프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라든지 무기를 만들 때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비전략 물자에 대해서 통제 제도가 한국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일본 주장이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그런 물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캐치홀 통제라고 있다. 캐치홀은 모든 것을 잡는다는 뜻인데 그런 물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통제를 해오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입장인데 일본은 우리나라가 그걸 통제를 잘 하지 않았고 최근 3년 동안 국장급 협의도 없었다. 이런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협의 일자를 계속 잡아오고 있던 상태였고요. 네. 일본의 주장이 부당하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 반론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난 한 달 정도 됐어요. 처음에 일본이 수출 규제 관련해서 발표를 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지난번에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강화였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늘 결정 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남은 절차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이 내용을 공포하는 절차인데요. 통상 이제 관보를 통해서 공포를 하게 되는데 일본 정부는 오는 7일 닷새 뒤에 이 관보를 통해서 공포를 하고 네. 그로부터 21일이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이제 남은 기간은 26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영무 연구위원님. 네. 이제 저희가 굉장히 엄중하게 이 사태를 좀 바라보고 있는데 이 조치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가장 단기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민간 소비, 내수가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네. 앞서 3개 품목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를 하면서 그 대상 업종으로 거론되었던 것이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였는데 이제는 백색 국가에서 제외가 되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가하거나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품목이 많게는 1000개를 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정의 영향력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손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 어느 정도의 지속기간으로 나타날지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경영 환경이 불확실해지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 경제가 상당히 지지부진했고 어려웠던 중요한 원인이 기업들의 투자 부진이었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이 더더욱 심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색 국가 제외되면은 지금 한 1,100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품목이랄까?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처럼 우리 수출, 우리 산업, 우리 경제 안에서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들일 텐데요. 현재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들 중에서 우리 자동차 관련된 부분, 아무래도 자동차 우리 수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연기관과 관련을 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국산화 그리고 이 공급 체인을 우리나라 안으로 가져오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한 95% 정도의 부품이 국산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게는 3만 개가 넘는 부품이 조립되어야 완성차 한 대가 나오는 상황에서 몇백 개, 몇십 개라고 하더라도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 또는 부품, 소재의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려되는 것은 우리 자동차 업종에서 현재 미래 산업으로서 키우고 있는 것이 수소 자동차 그리고 전지를 쓰는 자동차들인데 이러한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와 같은 품목들이 역시 일본의 이런 제약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역시 우리가 주력 수출 산업으로 현재 집중해서 키우고 있는 업종이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중요한 소재들 중에서도 현재 우려를 사고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경제 안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들도 중요하겠지만 더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에 비해서 대응할 여력이라던가 준비가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본인이 생산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만들고 있는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소재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조차 지금 파악이 안 되거나 문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러한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는 부품이 화이트리스트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에서야 파악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상반기에 쭉 저희 경제가 좋지 않았습니다. 수출도 8개월 연속 계속 감소했다. 이런 통계도 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네. 경제에 미칠 충격파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경제는 사실은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은데요. 주축이었던 수출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대비 올해 상반기 내내 지금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7월에도 11% 정도 전년 대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기업의 투자라든가 가계의 소비일 텐데 가계의 소비는 지난 몇 년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견인력이 강한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소득 하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소득이 줄고 있으면서 많은 우려를 사고 있죠. 그리고 경기 흐름에 아주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투자 그리고 건설 경기에 영향을 받는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 두 가지 투자 항목 모두 다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게 되면 아무래도 관련된 고용이라던가 거기에 근무하시게 되는 분들의 가계 소득 증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이 부진하다 보니까 오늘도 뉴스에 나왔지만 정부 재정 지출이 많이 늘고 있고요. 네. 정부가 이미 발표했던 추경이 이제서라도 통과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박대기 기자,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 우리가 3주 정도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우선 이제 기업 차원에서 보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는 소재라든지 원재료 또 이제 공작 기계 같은 것들이 이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가? 전략 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허가 기간이 아주 까다로워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수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략 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해당 여부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홈페이지와 상담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본 쪽에 있는 수출 기업에서 특별 포괄 허가를 얻는 자율인증 기업인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그 수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래 상대방이 일본 쪽의 자율인증 기업에 해당하는지 그 기업은 1,300개 정도가 되는데 아마 해당 기업은 그 여부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만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기 맞춰서 적정한 재고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이제 도입선을 변경하거나 이런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도 오늘 오후에 지금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국무회의가 있은 다음에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여러 가지 대안을 발표할 겁니다. 여기는 단기 대안 그리고 중장기 대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정보가 없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부품 소재 어떤 식으로 국산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조용무 의원님. 네. 이제 정부나 민관정 협의체에서는 주요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거나 고순도 소재도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 네.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주로 논의하던데요. 그러니까 수출 규제 조치, 일본의 조치는 이제 3주 후면 즉각 시행이 되게 되고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고 순도를 높이고 정밀도를 높이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요. 네. 이 시차는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될까요? 사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대응 방안은 크게는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WTO 같은 국제기구에 제소를 하거나 해서 그 효과를 얻는 방안은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선례로 볼 때 그 실제 조치가 결정이 되고 이루어지는 데에는 뭐 1년, 2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남은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다른 쪽으로 바꾸거나 내지는 국산화를 시도하는 부분일 텐데 이미 반도체 업종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다른 나라 또는 다른 기업, 다른 제품을 수입을 해서 생산 공정에 들어갔다는 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자칫 그렇게 하다가는 불량률이 높아지거나 네. 수율이 떨어지거나 원가가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는 역시 상당한 시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남는 부분은 재고를 충분히 쌓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달 하순이 되어서야 실제 일본의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업종에서 과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조속히 파악을 하시고 가능하면 여러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재고를 충분히 쌓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 실효성 있고 가능성 있는 대응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대책이라면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더욱더 그 남은 네. 기간 동안에 어떤 피해 줄이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크게 타격을 받는데 일본 경제에는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상한 상황일 수 있는데요. 원인과 배경은 정치 외교 내지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들인 것 같은데 실질적인 공격 수단은 경제적인 요인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상황만 놓고 보면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와의 무역 거래에서 흑자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으니까 이것을 줄여라라고 하는 공격인데 지금 일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을 해왔는데 네. 본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수출을 안 하겠다, 덜 하겠다,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 우리 산업이 받는 타격도 있겠지만 수출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되는 일본 기업들의 또는 일본 산업의 피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일본 내부의 불만 또는 여론 움직임은 향후에 일본 정부 아베가 결정을 내리거나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국내 기업들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게 되면 돌아갈 다리가 또 일본 기업에서는 없어지는 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려운 국면이군요. 네. 잠시 후 다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